자, 오늘은 지각의 구성, 광물과 토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각의 구성,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석은 여러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들이 모이면요, 광물이 됩니다. 여러 광물들이 모이면 다시 암석이 되고요. 암석들이 모여서 지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이면 지각이 되고 지각이 모이면 직권을 형성한다. 지각은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 암석은 지각을 구성하는 주된 물질,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다. 지각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 암석, 그 다음 광물이네요. 광물, 조암광물,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뜻합니다. 주요 조암광물, 장석, 석영, 휘석, 각섬석, 흑음모, 감남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장석이 제일 많아요. 장석이 51%고요. 그 다음 석영, 휘석, 각섬석, 흑음모 순이다. 자, 순서는 조금 외워두세요. 광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암석의 특징이 다른데요. 화강암은요, 투명한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흰색 또는 분홍색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고 반짝이는 흑음모도 포함되어 있어요. 밝은색 광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밝은 색을 띠고 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주요 조암광물의 특징, 장석은 조암광물 중 가장 많은 양이고요. 도자기의 원료로 쓰입니다. 석영은요, 모래의 주성분이고요. 주로 무색 투명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보면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그게 다 석영이에요. 유리, 반도체, 태양 전지판의 재료고요. 흑음모는 얇은 판처럼 뜯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육각 판 모양으로 이렇게 뜯어져 나갑니다. 광물의 특성, 다른 광물과 구분되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우리는 친구들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죠. 얼굴, 생김새, 이름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것처럼 이런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광물을 구별 가능해요. 색, 좋은 색, 굵기, 염산 반응, 자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광물의 특성이 아닌 게 있어요. 부피, 질량, 무게, 크기 등은 광물의 특성이 아닙니다. 얘하고 몸무게로 애들을 구분할 수 있다? 아니죠.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자, 그래서 광물의 특성이 아닌 것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색부터 봅시다. 광물의 겉보기 색, 밝은 광물은 장석, 흰색 또는 분홍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 석영, 무색입니다. 어두운 광물은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이 여기에 해당돼요. 흑음모는 검은색이고요. 각섬석은 녹색 또는 검은색, 휘석은 녹색 또는 검은색, 감남석은 황록색이다. 조흔색, 광물을 조음판에 긁었을 때, 조음판이란 건 뭐냐면요, 도자기를 이렇게 초벌합니다. 그러면 아주 거친 표면이 나타나요. 이 판을 갖다가 우리가 조흔판이라고 합니다. 이 조음판에 광물을 긁었을 때 나타나는 가루의 색을 보는 게 바로 조흔색이다. 겉보기 색이 비슷한 광물을 구별 가능합니다. 자, 금과 황동석, 황철석은요, 겉으로 보면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셋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좋은 색, 가루의 색을 보면요, 금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황동석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흑음모, 자철석, 적철석은요, 겉보기색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검은색. 좋은 색, 가루의 색은요, 흑음모는 흰색이고요, 자철석은 검은색, 적철석은 적갈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루의 색으로 똑같은 검은색이지만 가루의 색으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금, 노, 노, 황동, 노녹, 황철, 노검, 흑검, 흰, 자철, 검검, 적철, 검적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써놨으니까 아주 잘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굵기, 광물의 단단한 정도 서로 긁어서 비교합니다. 긁히지 않은 광물이
긁히는 광물보다 굵기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A란 광물과 B란 광물을 서로 긁었더니 A가 긁혀 나간 거예요. 그러면 굵기가 B가 더 센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흠집이 생긴 A란 놈은요, 더 굵기가 약한 것이다. 염산 반응, 염산과 반응에서 거품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방에서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자철석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석영의 굵기와 좋은 색. 석영은 좋은 판보다 단단해요. 그러니까 석영하고 좋은 판하고 서로 긁으면 좋은 판이 긁혀나가요. 그러니까 석영의 가루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판에 긁히지 않아요. 따라서 석영을 부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석영의 좋은 색이 흰색임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물을 보면요, 우리가 굵기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쪽 활석 쪽으로 갈수록 무르는 암석이고요, 금강석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단단한 암석입니다. 외울 때는요, 활 잘 쏘는 석방형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인정 없는 석황, 돌대가리 황제를 감금했다,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 돌대가리 황제를 감금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단단한 광물입니다. 모수 굵기계, 광물의 굵기를 비교하는 기준이고요. 숫자가 클수록 단단하다. 광물의 굵기는 모수 굵기계의 표준 광물과 비교해서 나타납니다. 방해석이 염산 반응을 하는 까닭은 방해석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의 성분이에요. 화학식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울 겁니다. 탄산칼슘이 염산과 만나면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타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거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중2 때 배울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거품으로 나타난다. 기억해 놓고요.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거품이 생긴다. 암석의 풍화. 풍화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물과 공기.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 생물도 풍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풍화작용에 의해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 이걸 우리가 기계적 풍화라고 얘기해요. 물과 얼음이 풍화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암석의 틈에 물이 들어갑니다. 암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옛날에 이 암석을 자를 때 한겨울에 여기다 이렇게 정으로 틈을 만들어요. 그 다음 물을 여기다 채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밤새 얼어요. 얼면서 물의 부피를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암석을 쫙 쪼개버려요. 그래서 물이 얼면요,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암석이 부서져 나갑니다. 다음, 압력 감소. 땅속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서 압력이 감소되면 암석 표면이 얇게 떨어져 나갑니다. 땅속 깊숙이 암석이 있었어요. 근데 위가 이렇게 침식돼서 깎여져 나가면서 지표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위에서 누르던 압력이 약해지니까 얘가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방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식물 뿌리, 암석 틈에 식물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틈이 벌어지고요. 암석이 부서져 나가요. 이걸 모두 우리가 기계적 풍화, 다른 말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풍화작용에 기계적 풍화도 있지만 화학적 풍화도 있습니다.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에요. 지하수, 산소, 이끼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지하수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입니다. 그러면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요. 산소는 공기 중의 산소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표면이 약해집니다. 일종의 녹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끼는요, 암석 표면에서 자라면서 암석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암석을 녹이고요.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암석의 표면적이 클수록 풍화가 잘 돼요. 우리가 눈가사탕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으면요, 한참 뒤에 녹아요. 하지만 이빨로 잘게 부수면요, 자,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기에 침이 다 묻죠? 그러면서 쉽게 녹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클 때는요, 풍화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암석이 잘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풍화가 더 잘 일어나게 돼요.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풍화 정도가 틀립니다. 물이 어는 작용. 자, 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얼어버리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우리가 유리병에다가요, 물을 가득 채우고요, 뚜껑을 닫은 다음에 얼리면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유리병이 깨져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작용이에요.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집니다.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암석에 힘을 가하고 틈을 넓히고 물이 얼었다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석이 부서지게 됩니다. 암석 표면적과 풍화, 같은 질량의 석회암 조각과 석회암 가루, 이쪽이 표면적이 더 넓겠네요. 염산을 붓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자, 석회암 조각과 석회암 가루 중에 표면적이 석회암 가루가 더 많아요. 묽은 연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삐르롱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질량이 감소되고요. 감소되는 속도가 이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을 측정해 보면요, 가쪽이 훨씬 더 석회암 조각 쪽이 질량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 조각과 석회암 가루를 보면요, 표면적이 석회암 가루가 더 큽니다. 염산 반응도 더 빠르게 일어나요. 석회암 가루가. 질량 감소도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럼 풍화가 잘 일어나죠. 그러면 남은 질량은요, 풍화가 많이 일어난 놈이 더 적습니다. 가보다 나의 질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면 표면적이 커지고 표면적이 커질수록 풍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류수와 묽은 연산을 넣고 질량을 비교해보면 암석이 산성 물질과 접촉할 때 풍화가 더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류수와 묽은 연산을 비교해보면 암석의 질량 감소가 묽은 연산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묽은 연산이 풍화를 더 잘 일으킨다. 산성 물질이 있으면 풍화가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후와 풍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얼면서 암석이 잘게 부서져 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계적 풍화가 잘 일어난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암석이 물에 녹는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건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온이 낮으면 물이 얼어서 암석이 부서지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암석이 물에 잘 녹는다. 토양, 암석이 오랜 동안 풍화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말합니다. 이걸 토양이라고 해요. 토양의 생성 과정, 암석이 매우 오랜 기간 풍화되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피에 드러나는 암석이 이렇게 풍화되면서 쪼개져 나가요. 그러면서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됩니다. 암석 조각이 더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겉부분 흙이 만들어졌죠? 겉부분 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아래로 내려와 쌓입니다. 요 표면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흘러 내려오면서 이렇게 또 하나 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단면, 성숙한 토양은요, 4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기반암, 암석이죠. 얘가 쪼개져 나간 게 모질물, 그 다음 심토가 아래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표토가 쌓여 있습니다. 쌓여진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예요. 하지만 생성 순서는요, 기반암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모질물 만들어지고, 그 다음 표토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심토, 이런 순서예요. 자,
표토는요,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이고요. 심토는 겉부분의 흙에서 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층입니다. 그래서 표토가 만들어진 다음에 물에 흘러서 내려온 게 아래 쌓인 게 심토입니다. 다음 모질물은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입니다. 기반암은 풍화를 받지 않은 암석 자체를 말해요. 생성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그 다음 심토고요. 쌓이는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다. 암기해 놓으세요. 다음, 토양의 역할. 토양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고요.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수분이나 양분을 저장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토양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까닭은 토양의 가장 겉부분 흙에서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 광물의 특성 관찰, 석영, 정장석, 방해석, 흑음모, 자철석, 적철석의 색을 관찰합니다. 석영을 조음판에 긁으면 조음판이 긁혀버려요. 그러니까 석영이 가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석영을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색을 확인하면 흰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음판에 광물을 긁어서 나타나는 조흔색을 관찰한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고 어떤 광물이 긁히는지 관찰한다. 광물의 묽은 현상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한다. 광물에 클립을 대보고 변화를 관찰한다. 자, 이 결과는요, 아주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석영은 색이 무색이고요. 좋은 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음판에 긁히지 않아서 그래요. 염산 반응 안 하고요. 클립 붙지 않습니다. 정장석은요, 흰색 또는 푸른색이에요. 겉보기 색이. 좋은 색은 흰색이고요. 자, 긁히는 거 관찰 안 합니다. 다음 염산 반응 안 하고요. 클립에 붙지 않습니다. 방해석은 무색이고요. 좋은 색이 흰색이에요. 긁히네요. 방해석이 석영에 긁힙니다. 그럼 굵기는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흑음모는 겉보기 색이 검은색, 좋은 색은 흰색, 흑검흰, 자철검검, 적철검적. 자, 외우세요. 다음 흑음모 염산 반응하지 않고요. 클립에 붙지도 않고요. 자철석만 붙네요. 자성이 있는 광물이 자철석이에요. 자성으로 자철석을 구분 가능합니다. 자, 좋은 색으로요. 똑같이 겉보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자, 흑음모, 자철석, 적철석은요. 좋은 색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색으로 구분 가능해요. 흑음모, 자철석, 적철석, 겉보기 색은 모두 같지만 좋은 색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좋은 색으로 쇠 광물을 구분 가능합니다. 염산 반응이 일어나는 광물은 방해석이에요. 염산 반응은 방해석. 염산 반응으로 방해석을 구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요.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색, 좋은 색, 굵기, 염산 반응, 자성 등이 있어요. 광물의 특징 중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서 광물을 구별합니다. 자, 색, 조, 굿, 염자 이렇게 외워보자. 색, 조, 굿, 염자. 이상하게 외우면 더 좋아요. 다음 흑음모, 자철석, 적철석, 좋은 색을 비교한다. 석영, 방해석은 굵기와 염산 반응을 비교하면 됩니다.